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간조선 10년 후에 실린 북한 해킹의 속수무책인 정부, 청와대까지 사이버 공격, 기사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정광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쓰신 기사가 네. 어떤 기사인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북한 해킹 조직이 대한민국 사이버 테러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벌여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이죠. 북한 해커들이 이제 국내 문서 보안 업체를 해킹을 해서 그 문서 보안 업체를 통해서 이제 청와대를 해킹했다는 거죠. 이제 청와대라는 게 참 우리나라의 또 심장 네, 이제 그렇죠. 중요한 정부 부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청와대가 이제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는 건데, 더욱 좀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해킹 관련해서 청와대가 네. 피해를 어떤 문서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얼만큼이 빠져나갔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더 놀라운 사실이고,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네네. 아직 확인되지 확인이 않았다는 안 된 얘기죠. 거죠.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경찰에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다가 이제 기사로 썼습니다. 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해킹하기 시작한 것이 대략 언제부터입니까? 일단 좀 몇 가지만 먼저 좀 나열을 해드리자면, 네. 공식적으로 시작돼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이제 북한의 해킹을 수사해서 발표를 한 것이 2009년도입니다. 네. 2009년도 7월 7일인데요. 북한 테러 단체가 이제 61개국에 이제 435개의 서버를 활용해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사이트들을 이제 그 해킹을 했던 건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2011년 그리고 2012년 에도 이제 그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이제 또 언론사까지 이제 해킹을 하고, 13년도에는 이제 그 13년도 14년도에는 이제 청와대도 두 번째로 해킹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정부기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 네. 발전소까지 해킹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전기 그런 사업망을 이제 위협하는 그러한 좀 위험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2019년엔 통일부 외교부 할 것 없이 이제 해킹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청와대 그 문서까지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사칭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공식적인 거는 2009년도지만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이제 전문가들을 좀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전에도 훨씬 이전에 그런 해킹 관련해서 그런 정보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로는 이런 데 대해서 해킹에 대해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이제 그게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밝혀내지 못한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최초로 알려진 게 2009년도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제 최초에 발표된 것이 예. 확인된 것이 2009년이고 예. 그 이전에 또 얼마만큼 네. 또 있었는지 그 네. 이전부터 네.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최소 10년 동안은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계속 지금 해킹하고 해킹하고 있는 있다.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북한의 해커들은 네. 어디 소속입니까 주로? 일단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군소속으로 관련됐는데 두 곳이라고 이제 나와 두 있습니다. 군데요. 예. 네. 하나는 이제 그 김숙기라고 하나는 알려진 것이고, 김숙희. 네네. 네. 그리고 하나는 라자루스라는 라자루스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 취재를 하면서 고위타국자나 사이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청와대를 해가지고 해킹을 한 곳은 사칭한 네 곳은 김숙희 그룹이고, 이번에는 네네. 김숙희 그룹이군요. 네. 근데 김숙희 그룹은 이제 국가 보위성이라고 네. 이제 국가 보위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비슷한 역할이 국정원하고 좀 비슷한 네, 역할을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하는 거죠. 일단 또 한 군데가 이제 라자루스, 라자루스 그룹. 네, 라자루스 이 그룹은 그룹 어디를 해킹하는 거고, 곳이죠? 라자루스는 보통 인민무력부 소속이로 네. 이제 인민부 소속의 정찰총국. 그러니까 네. 이것도 네. 이렇게 대남 기구인데, 네. 대남 기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제 이번에 그 청와대 해킹한 단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라자루스, 앞에 거는 그 전에 사칭,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네. 청와대 문서를 사칭한 곳은 네. 김숙희 그룹, 네네.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를 해킹한 단체는 북한 해킹 조직의 라자루스. 라자루스 네네네. 그룹이군요. 네네. 네. 이 라자루스라는 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부기관, 네. 공공단체, 국회라든가 이런 정부 좀
좀 그 퀄리티 있는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빼내가는 곳이고, 반대로 이제 그 김숙희라는 쪽은 그 그룹은 좀 그러니까 탈북민들이라던가 이제 개인, 그 시민 단체, 그리고 뭐 통일부라던가 이런 그 외교 안보 관련된 그런 이제 이를 해킹을 한 기본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숙희라는 곡과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조금 뭐랄까 타겟하는 네, 것이 예.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북한의 해커들 네. 참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뽑혀서 육성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북한 해커들은 이제 10대 중반부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보면 그 중학교 네.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뭐 네. 이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만 16, 17세 그렇죠. 정도 되는 예, 학생이요. 선발돼서 교육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평양 제1고등 중학교 수재들이 이제 1고등 중학교 평양. 이제 북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1고등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고등학교들 여러 고등학교 네. 이름도 있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상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네네네. 상암 고등학교 이렇게 이름 지역 이름 붙이는 것도 있는데 제 1고등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네네. 제 1고등은 이제 그래도 좀 그 다른 친구들보다 좀 수제 그러니까 또 음. 따로 이제 뽑아서 가서 이제 네네네.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네. 교육을 해서 그럼 굉장히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군요. 그렇죠. 수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교의 학생들 뽑아서 하고 이제 그 뽑아서 이들을 졸업을 하게 되면 기밀정치군사대학 네.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네네. 이 기밀정치군사대학은 전문적으로 사이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아, 정확한 명칭이 기밀정치군사대학교. 기밀정치군사대학교군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지금은 기밀정치군사대학교지만 네. 과거에는 이제 미림대학교 미림대학으로 이제 불렸군요.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곳입니까? 이 미림대학. 미림대학교는 이제 1996년도에 이제 김정일이가 1986년. 80년 죄송합니다. 네네. 86년에 김정일이가 이제 지시로 이제 미림동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평양 미림동이요. 네. 근데 이제 이름은 조선인민군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지휘 자동화 대학교 조선인민군 네. 지휘 자동화 자동화 대학교. 대학입니다. 네. 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네네 엄청 네. 긴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기밀 군사대학교로 네네. 바뀐 거죠. 네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군 뭐 144 군사지 군사기지. 여기 네네. 대학교인데도 군사기지라는 네, 명칭을 근데 붙이네요. 일단은 그 이름 자체가 네. 정치군사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군사대학교. 군에서 운영을 아, 한다라고 네네. 보시면 돼서 이제 아마 군사기지로 아마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첨단 비밀 수행을 하고 이제 전국 수재들을 뽑아서 이제 여기서 해커로 양성을 하는데 네네. 뭐 고등학교에서 그 아까 제 1고등 중학교들에서 이제 최우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나 아니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제 평성 제2과대학 네. 평성 이과대학에서 이제 이런 학교들은 좀 그래도 북한에서 좀 괜찮은 그러니까 네. 김일성 종합대학은 우리나라 남한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네네네. 평성 이과대학이라는 같은 곳은 이제 경우도, 네. 거기도 이제 그 저기 공돌이라고 뭐 쉽게 말하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북한식 네네. 굉장히 그 고등 그 교육을 하는 굉장히 이렇게 이과 대학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예. 좀 우리로 치면 유명하죠. 어떻게 포항공대 뭐 포항대 이렇게 볼 수 뭐 있을까요?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다고 네네. 이제 그런, 보시면 네. 예,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선발돼서 5년 또 교육을 받습니다. 아, 기본 학부제가 네네. 4년이 아니고 5년 입니다. 5년제네요. 네네네. 그리고 5년. 해마다 졸업생이 120명 120명이라고. 정도를 배치를 할 그러면 정도로 정말 소수 규모로 예. 육성이 되는 곳이군요. 네네. 소수 육성으로 돼서 이제 또 120명, 1년에 120명을 배출을 하게 되면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북한 정찰총국이나 이제 이런 해킹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 전문 관련된 곳으로 이제 배치를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최고의 우수한 성적을 네. 가진 사람들 이제 해커로 이제 아. 정찰총국으로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해커로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 학생들 중에서 대학원에 또 해당하는 연구 과정은 또 3년제로 운영된다고요. 네, 이제 또 기본 학부 과정이 있고 또 기본- 대학원제가 또 그렇죠. 있고. 학부 과정이 5년제고 어.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이 이제 3년제, 8년.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박사가 좀 많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석박사가 또 네네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박사를 네. 따려면 거의 몇십 년 진짜 연구하고 네.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석사를 하나 받는데도 좀 어려운 과정을 네.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에서 그 북한 해킹 기술이 5위에 들어갈 정도다라는 아.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아주 10대 때, 예. 한 중고등학교 때 가장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똘똘한 예.
학생들을 학생들 모아서 네. 기밀 정치 군사대학을 보내고 네. 또 이곳에서 또 5년 동안 학부 동안 네. 또 이제 일부 학생은 3년 정도 대학원까지 대학원, 그렇게 네네.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정찰총국 산하 해킹 부대로 네네. 배치가 되고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으로 치면 어떻게 세계적 순위 한 5위권 내에 들어있는 네. 해커들을 이렇게 양산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 친구들 보니까 이 부대 같은 경우 네. 121소대, 121소 네. 90년대부터도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렇죠. 이제 90년도 초반부터 이제 평양 고사포 사령부의 컴퓨터 명령 체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는 고사포 같은 건 사람이 직접 가서 쏘고 이제 막 네, 그랬지, 그렇죠. 스위치를 누르고 쏘고 네. 그랬지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 명령 체계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 기술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적군의 이제 전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교란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 정권이 이렇게 해킹에 집중하는 목적이 혹시 네. 뭐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외화벌이죠. 네, 이제 네. 북한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 기승을 부리고 정교화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굉장히 더 자주 네.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주로 보면 이게 가장 큰 게 대북 제재다. 유엔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제 강화하면서 이제 북한이 사이버 공격적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네, 이제 네.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2016년 같은 경우 유엔 안보리 기본 제재에서 한층 더 강화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 제재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된 제재 법안을 내놓고 네. 이제 북한을 더 압박하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 옛날에 뭐 지하정은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뭐 네. 이렇게 동이라던가 이거 아연 이런 걸 네.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석탄을 네. 북한 쪽에 석탄 좀 매장량이 많다 보니까 네. 석탄을 중국으로 내서 많이 팔아먹었는데 석탄까지 제재를 해버리다 네, 보니까 네.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거죠.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통치 자금이 있어야 네. 뭐 저기 간부들한테 선물 공세도 네. 하고 이제 할 텐데 자기도 쓰고 자치 생활을 할 텐데 네. 이게 돈이 안 들어오고 이제 수출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하고 하니까 탈출으로 한 게 이제 네, 해커들을 해킹이죠. 네, 네. 해커들을 양성해서 네. 해킹 기술을 기술을 갖고 해서, 또 이제 네네.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해킹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재무부가 작년에 네. 발표를 한 건데 북한이 2014년 나와 있습니다만 소니 픽처스 해킹. 뭐요?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도 하고 뭐 이후에도 그 이렇게 그 비트코인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그 금융거래소도 여러 가지 해킹을 해서 수억 원의 돈을 저기 하고 네. 이 밖에도 뭐 필리핀 은행도 하고 저기 아프리카 은행도 해킹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은행들을 하면서 통치 자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돌파를 결국 찾는 지금 북한이 지금 해킹을 벌이는 이렇게 예. 열을 올리는 데는 전부 다 돈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외화벌이의 그렇죠. 새로운 창구로서 지금 해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엔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단체, 정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상대로도 해킹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해킹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관리밖에 없다고 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